고집은 타고난다. 부모의 잘못도 아이의 잘못도 아니다. 올해 7살인 코리는 여간 골칫거리가 아니다. 아침에 잠자리에 일어나면 엄마가 골라준 옷을 입지 않겠다고 떼쓰는 일로 하루를 시작한다. 코리는 20분가량 야단 맞고 응석을 부린 뒤에야 옷을 입는다. 아침 식탁에 앉아서도 음식이 맛없다며 투정을 부린다. 그럴 때마다 엄마는 코리가 좋아하는 특별식을 만들어주면서 애랑 붙어 싸우느니 차라리 이게 낫지 라고 중얼거린다. 남편과 함께 코리의 영양 상태를 걱정하면서도 정작 마음속으로 코리가 맛없다고 때를 쓰면 어쩌나 하고 애를 태운다. 남편은 아내가 코리를 너무 응석바지로 키운다고 생각했고 그런 불만은 나머지 두 딸도 마찬가지였다. 엄마는 너무 불공평해. 코리는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해주고 우린 이게 뭐야? 라면서 두 딸은 투덜거렸다. 엄마는 코리가 아침에 현관문을 나선 뒤에야 겨우 한심을 돌린다. 하지만 그것도 잠깐. 코리가 유치원에서 돌아온 오후부터 전쟁은 다시 시작된다. 때때로 엄마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건지 난감하기만 하다. 8살 크리스털은 한순간 상냥하고 말을 잘 듣다가 다음 순간 언제 그랬냐는 듯이 화를 내며 반항을 한다. 예기치 않는 변화, 일상에서 벗어난 일,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일 따위 등 사소한 일로 파르르 화를 내고는 한다. 그러다 보니 짜증이 몸에 뱄다. 크리스털과 같이 사는 건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아요. 아주 진이 다 빠져버린다니까요. 크리스탈 엄마가 말했다. 부모는 크리스탈을 다루다 힘이 있으면 야단을 치고 힘이 빠지면 항복하는 일을 반복했다. 하지만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 그러자 크리스탈 부모는 딸의 행동이 정상인지 자신들이 혹시 딸을 그렇게 만든 것은 아닌지 의문을 품게 되었다. 10살인 알렉스는 성질이 하도 급해서 생각보다 행동이 앞서는 경우가 많다. 학교에서나 동네에서나 자기 뜻대로 일이 안 풀리면 소란을 피우며 욕설을 퍼붓고 윽박 지르고 때로는 아이들을 때리기까지 한다. 교사들에게 버릇없이 굴고 운동장에서 싸움을 벌여 이번 학기만 해도 벌써 3번이나 학교에서 정학을 당했다. 이제 학기가 시작한 지 겨우 3개월밖에 안 됐는데 말이다.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체벌을 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 잘못이에요. 알렉스 아빠가 안타깝다는 듯 말했다. 집에서는 아이가 천방지축으로 까불면 야단을 치고 그래도 아이가 정말 말을 안 들을 땐 회초리를 들어요. 때려서라도 가르쳐야 하지 않겠어요? 또다시 정학을 당하면 남은 학기 동안 텔레비전은 아예 꿈도 꾸지 말라고 아이에게 엄포를 놓았어요. 13살 된 리는 장차 훌륭한 변호사가 되겠다고 꿈을 갖고 있다. 리는 머리도 총명하고 열정도 있지만 고집도 무척 세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누구와도 싸우려 들었고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면 과장된 행동, 철면피 같은 행동, 무례한 행동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리네 아버지는 이렇게 말했다. 그 애는 도대체 어른한테 하는 말이라고는 상상도 못할 말투로 시비를 걸어와요. 아무리 차분하게 이야기를 하려 해도 그 애와는 금방 싸움으로 번진다니까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 같다고? 혹시 앞에 소개한 아이들과 비슷한 아이를 가진 부모가 있다면 그런 아이들은 셀 수도 없을 정도로 많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고 싶다. 부모나 교사가 툭하면 대들고 까다롭고 부산스럽고 고집세고 말썽 피우고 느닷없이 터지는 요컨대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아이라고 표현하는 아이들을 나는 매년 100명 이상 만나고 있다. 이런 아이들을 한마디로 몽뚱그려 정의할 말은 없다. 그래도 하나 굳이 찾으라면 고집센 아이라는 말이 가장 가까울 것이다. 고집센 아이들은 행동이 극단적이어서 돌보고 가르치기 어려워서 그렇지 다른 아이들과 다를 바 없는 정상적인 아이들이다. 고집센 아이들은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려고 일부러 그러는 것은 아니다. 그 애들은 그저 고집센 아이들이 의뢰하는 행동을 하는 것뿐이다. 상대방을 더 자주 힘들게 시험하고 더 완강하게 주장하고 좀 더 과장된 행동을 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상하는 것보다 상황을 더 오래 질질 끄는 것뿐이다. 아이들은
이들은 상대방의 격한 반응을 이끌어내는 정력적인 아이들이다. 일선 교사와 교장 선생님들은 교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90%를 전체 학생 수의 10%에서 15%를 차지하는 이들 고집센 아이들이 만들어낸다고 생각한다. 부모들은 이런 아이들이 집안이 큰 골칫거리라고 생각한다. 집에서나 일터에서나 고집센 아이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는 나는 이젠 아이들이 그저 사랑스러운 내 아이처럼 보일 뿐이다. 그렇다. 나도 고집센 아이를 둔 아버지다. 둘째 아들은 내겐 기쁨이었지만 한편으론 버거운 짐이기도 하다. 녀석은 내가 이 주제로 책을 쓴다거나 대처법을 알려고 고민한다는 것 따위에는 관심이 없다. 집에서도 나는 휴식을 취하거나 교육자로서 직업적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 둘째 아이가 나의 규칙과 권위에 강하게 도전해 오기 때문이다. 때로는 그 아이 행동이 정상인지 의심스러울 때도 있다. 여러분도 가끔 자녀가 하는 행동이 정상인지 아닌지 헷갈릴 때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어쩌면 자신의 어떤 면이 아이의 그런 행동을 유발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할 것이다. 그렇다고 안심해도 좋다. 대부분의 경우 이 부분에서 부모에게 책임이 없기 때문이다. 많은 부모들은 자신들이 아는 방식으로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아이들을 가르친다. 그렇다고 아이들에게 책임이 있는 것도 아니다. 고집센 아이들은 그저 그렇게 태어났을 뿐이다. 진짜 문제는 아이의 기질과 부모의 지도법이 맞지 않는다는 데 있다. 부모의 교육 방법이 아이의 기질에 맞지 않는 것이고 그래서 충동과 힘겨루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고집센 아이들을 둔 부모들이 상담하러 올 때마다 나는 먼저 그들이 아이 기질을 제대로 파악하도록 도와준다. 그런 다음 부모의 지도법이 아이의 기질과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 검토해보고 양자의 부조화에 발생할 수 있는 마찰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그것이 1장에서 내가 하려는 이야기다. 여러분도 1장을 통해 새로운 전망을 엿게 될 것이다. 문제는 부모에게 있지 않다. 오히려 부모는 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다. 부모의 지도법과 아이 기질의 부조화를 개선하는 것이야말로 부모가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여기까지 읽고 다음 편은 그 다음에 읽도록 하겠습니다.